대만의 신임 총통으로 라이칭더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취임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사는 완전히 뒤틀린 듯 보입니다. 당장 중국 당국은 이 라이칭더 취임사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또 강력한 경고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의 이 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와이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만 총통 취임과 관련해서 중국의 분위기를 그런대로 잘 엿볼 수 있는 매체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입니다. 중국 본토의 매체들은 대만 총통 취임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1일 중국 당국은 새로운 대만 총통인 라이칭더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독립 추구에 대해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본토 대만 판공사무실은 20일 라이칭더의 취임식 연설 5시간 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새 총통이 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간판, 어떤 기치를 걸든 대만 독립 분열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실패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만 그렇게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본토의 여러 학자들도 라이칭더의 취임사에 대해서 사실상 본토에 도전하고 또 독립을 추구하려는 강렬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 그러면서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이징 연합대학의 대만 문제 전문가인 주송링은 이 라이칭더의 연설은 중국과 대만이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라이칭더는 대만의 주권을 보호하고 소위 민주국가들과 함께 본토와 싸워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매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샤먼대학교 대만연구대학원의 장원성 부학장도 라이 총통의 연설은 그가 열렬한 대만 독립 세력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간 정치적 대결이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사가 도대체 어떻길래 중국 당국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이 총통의 핵심 발언은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라 그러면서 중华민국 헌법에 따라서 중华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华민국 국적자는 중华민국 국민이며, 여기에 알 수 있듯이 중华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대목입니다. 라이칭더에 이어서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 아니라 세계의 대만이라 그러면서 양안 미래가 세계 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화된 대만을 계승한 우리는 평화의 조타수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새 정부는 4가지 견지를 계승하면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4가지 견지라는 것은 전임 차잉원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양안관계 원칙인데요. 첫째는 자유민주 헌정체제를 영원히 견지한다. 둘째, 중华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호 불예속 견지. 셋째, 주권 침범, 병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드는 걸 병탄이라고 그러죠. 이걸 불허하는 것을 견지한다. 넷째, 중华민국 대만의 앞날 견지와 전체 대만 인민의 의지 준수를 그 내용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라이칭더의 의지 표명은 한마디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아주 난처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원칙 자체가 하나의 중국론에 반하는 양국론이자 대만 독립을 추동하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외교부도 이날 취임사에 대해서 라이 총통이 독립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 전임 차잉원 총통처럼 독립을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면서 분노를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이 이 라이칭터 총통 취임사에 격분하는 것은 취임사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라이칭더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고 또 지난 차잉원 총통 8년에 비해서 이 라이칭더 총통의 대만이 중국이 더 다루기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 때문인 것을 판단이 됩니다. 라이칭터 총통은 지난 2017년 자신을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적인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중국에 강단 있게 맞서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라이칭더가 대만의 평화가 곧 세계 평화라는 관점을 이날 취임사에서 강조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라이 총통은 대만은 세계 평화의 최전선 수호자라 그러면서 이는 대만이 서태평양의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지정학적 위치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대만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대만을 중국에 맞서는 천병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계 속에 대만이 갖는 의미를 내세운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과 대만이 한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대치 국면에 마주선 전혀 다른 국가라는 것을 은연중에 세계 사람들한테 내보인 셈입니다. 라이 총통은 또 중국을 향한 경고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문공, 그러니까 말로 공격하는 것, 무력으로 협박하는 것을 멈추라 그러면서 대만과 함께 글로벌 책임을 짊어지고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어서 중국은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여 성의를 갖고 대만 민선합법정부와 대등 존엄의 원칙 아래 대화로 대항을 대체하고 교류로 봉쇄를 대신하라 이렇게 훈수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대등한 관광재개와 학위를 따고자 하는 학생들의 대만 방문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멈추고 교류를 늘리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중국이 라이 총통의 취임을 보면서 느끼는 또 다른 좌절감은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으로 묶여져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라이 총통 취임사에서도 사실상 하나의 중국 개념은 취임식장의 쓰레기통에 완전히 처박혀버렸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은 이제 중국만 고집스럽게 말하는 하나의 수사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날 라이 총통의 취임사에서도 사실 독립이라는 말만 안 했지 실제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완전히 별도로 존재하는 국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대만 지도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만 국민들 역시 이미 중국과 대만은 완전히 다른 국가다. 이런 의식이 뿌리 박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을 바라는 대만인은 7.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독립 지지는 25.3%에 달했습니다. 61.1% 다수는 현상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현상 유지 주장 국민들도 괜히 독립 운운하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미 독립적 국가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평지 풍파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라이 총통 취임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통 취임사에 나온 그의 국가관도 그렇고 그가 글로벌 속에서의 대만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일국가 이체제론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라이칭더 총통의 러닝메이트로 이번에 부총통으로 당선된 샤오메이친도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물입니다. 이 샤오메이치는 1971년생인데요. 아버지는 대만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고 태어난 곳은 일본입니다. 이런 샤오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또 이런 샤오메이친이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역량을 펼쳐갈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실제로 대만 외교 분야에서 라이 총통이 샤오 부총통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아마도 사사건건 중국의 뒷머리를 잡게 만드는 역할을 샤오 부총통이 앞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국이 갖는 또 다른 두려움은 대만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본토의 민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였던 홍콩의 일국가 이체제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면서 홍콩을 중국화한 가장 큰 이유는 홍콩을 통해서 민주주의 물결이 중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또 그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안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대만이 중국 본토의 민주주의의 싹을 심는 사실상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총통 취임식도 중국 본토에서는 관련 뉴스는 물론이고 모든 코멘트조차 통제되고 또 삭제가 됐습니다. 오로지 통용되는 것은 외교부의 대만 총통 관련 논평이 주된 내용이었던 인민일보의 글뿐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정치체제가 중국 인민들에게 자세히 소개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와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고 대만의 정치체제를 비롯한 민주적 국가 운영 방식이 중국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직 중국 지도부만의 생각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라이 총통의 취임식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들은 중국 인민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21일 대만의 라이 총통 취임이 중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해협 건너편 2,300만 명의 중국어권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미래가 될 때 중국 인민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대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